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삭 엔지니어링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면 반도체, 철강, 중공업, 발전,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등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결국에 뭐 공장의 자동화 및 그런 데이터, 그 돌아가는 데이터들 실시간으로 해서 좀 하여튼 최대 효율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돕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산업을 이러한 분야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이제 어쨌든 세상에 이제 발전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으며 회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조금 이해를 깊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성이 있는 조금 부담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여러 좋은 대기업들과 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 이제 상장 당시는 올해 상장을 했거든요. 올해 4월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 공모가가 이제 11,500원이었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해놓고 차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보면은 4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4월 21일 날 상장을 했고 고가 29,600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장날 찍었던 고가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이 나왔으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이제 22 이동평에서 뚫어주고 조금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하락에 대한 조정값으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재차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일단 2단, 3단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3단 하락을 발생한 후에는 거의 이제 저점 찍는 케이스가 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저점을 형성을 하고선 현재 주가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저점을 형성한 가격이 11,500원이 공모가였습니다. 이 공모가 근처에서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게 일단 물론 이제 청약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거의 다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장기 관점으로 청약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공모가에서의 이제 심리적 지지로서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 개입된 흐름으로 이제 이 저점이 잡힌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는 항상 이제 초반에 이제 반짝을 하거나 하고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모가 같은 경우 거의 뭐 거품이 형성되어서 이제 공모되는 상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거품을 털어내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빠지고 뭐 30%, 40%, 50%뭐 많게는 뭐 7, 80%까지도 하락을 하고 저점을 형성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 정도 보시면 한 네, 60% 정도 하락을 하고선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 그런 가운데 저점을 다시 한번 좀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은 잡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현재 이동평균선 60 이동평균선 생성된 것을 뚫어놓고서 여기서 왔다 갔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은 아직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60 이동평균선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 내지는 한번 뚫어놓고서 좀 더 크게 진폭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해주는 흐름이 나온 후에 뭔가 다시 돌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상장한 그러니까 21년도에 상장한 종목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에서 조금은 이제 초점을 많이 두면서 2022년은 새로운 시세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상장을 한 후에 몇 개월 단위로 해서
보호예수 물량도 풀리고 뭐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매도가 이제 최대한 뭐 나올 만큼 나온 그러한 부분이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뭐 다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상장 공모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런데 뭐 매수한 사람들 이외에 정말 장기적인 악성 매물로서 물려있는 사람이 없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이제 상장을 하고 이렇게 빠져서 이제 바닥 잡는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 눈여겨보면서 2022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살펴봐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삭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일단 이제 실적적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현재 실적이 그렇게 뭐 오히려 이제 적자에 대해서 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상장을 하고 이제 올해 결산이 적자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지만 이제 충분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일시적 적자 찍고선 턴을 해준다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도 이제 공모가 근처에서 저점을 잡고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적으로도 많이 기간이 꽤 충분하게 하락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락 및 조정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사업을 이 회사가 진행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여지는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바로 가면 물론 좋겠지만, 특히나 이제 로봇 최근에 테마가 형성됐는데 그런 쪽에 붙어서 바로 가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1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진폭을 그리거나 이렇게 크게 그리면서 어느 정도 움직인 후에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자. 특히나 그리고 만약에 120 이동평선을 좀 아주 강하게 뚫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종가상 양봉이 형성된다면 이후의 흐름에 더욱더 초점을 두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물론 어느 정도 이제 12,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긴 하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일찍 들어가는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 정도만 가지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아까도 이야기해드린 그런 2022년에 강한 흐름이 나올 종목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2021년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을 주목을 해보자 라고도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채널에 대해서 이제 오픈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카카오 채널을 이제 추가하기를 해 놓으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공개 추천주에 대한 부분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제 해당 채널 소식을 통해서 다른 고급 정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